근데 처음에는 묘를 한 건만 할 수 돈이 있다 보니까 낙찰을 받고 이 땅을 되팔아서 제가 290만 원짜리가 돈이 1000만 원 됐습니다. 6개월 하다 보니까 4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6개월 만에? 네, 이거는 부동산 경기 안 타죠. 맞습니다. 경기와 무관하게 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협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없네. 그러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쏟아져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가 필요 없다 보니까 내가 대출 부담이 없는 거죠. 묘는 대출 나와요? 안 나옵니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경매 요즘에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이거 다 주식처럼 그냥 좀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돈 모아서 대신 해주는. 네. 갑자기 뭐 하게요? 아니 경매 사실은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야기 들어도 알 것 같지만 또 어렵잖아요. 네.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어쩌다 얘기 많은데 괜히 넣었다가 꼬꾸라지고 손해보고 또 코인처럼 물리면 어쩌게요? 아니 그래도 이제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좀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해보고 사실 자산가들이 그 나보다 몰라서 펀드 가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보다 전문가가 운영을 할 테니까 네.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소액으로 일단 맛 좀 보고 내 돈 다 올인하는 것보다는 괜찮네요. 그런 거 부동산 있으면. 경매 펀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네요. 자, 우리 김현우 소장 혹시 네. 유언 있어요? 유언? 네. 죽을 때 하는 말이요? 그치. 요즘 뭐 사건 사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젊은 층에서도 요즘에 미리 SNS에다가 이 유언 박제해 놓는 게 또 트렌드래요. 아 근데 그게 아무리 트렌드라고 해도 그거 생각나요. 싸이월드에 괜히 중2병 걸린 글을 올려놓는 느낌이라서. 저는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뭐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내가 죽고 나도 여러분들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분을 꼭 만나러 가야 돼요. 왜요? 예, 경매 노마드의 도강민 대표. 어. 왜 모셨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매 노마드. 노마드 그러면 유목민. 유목민이지. 네, 유목민. 떠돌아다닌다는 건데. 네. 예. 그 임장 많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경매 노마드인가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좀 경매로 수익을 낸 다음에 가족들과 해외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로밍만 되면 해외에서도 협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경매 노마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특이한데 네. 더 특이한 건 뭐냐면 묘지 경매만 물건들. 묘지 경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죽으면 들어간 무덤? 그렇지. 왜 하필 묘지예요? 처음에 제가 예전에 도축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 라벨링한 일을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월급을 이제 145만 원, 15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사실 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시드가 없다 보니까 네, 투자를 못했었고 저렴한 묘를 통해서 경매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아까 자산을 슬쩍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요? 우리 아빠보다 많다. 아 진짜. 내가 투자할 돈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싼 걸 찾아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묘가 있는 게 네. 나오더라. 이거 상당히 특이하고 재밌는 경매인데 네. 이 관련해가지고 쓰신 거예요? 경쟁 말고 독점하라라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시드머니가 좀 부족한 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까? 맞습니다. 네, 누구나 투자는 하고 싶고 한데 네. 시드머니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시작할 때처럼 시드머니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드가 부족하다라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이하? 1000만 원 이하를 말씀드리는 거죠. 1000만 원 이하요? 제가 첫 낙찰 물건이 290만 원이었습니다. 묘지. 네, 290만 원? 한 몇 평 정도 되는 네, 몇 거예요? 평? 100평 내외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뭐 이거는 근데 알밖에 할 수도 없고 어디 산 쪽에 있을 텐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건지 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 뭐 친척들끼리 같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산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네. 거기에 이제 모두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묘지 연고자에게 되파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 5명끼리 네. 아까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면서 물려받았다. 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이 분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 경매로 나왔는데 네. 보통 보면 그러면 야 저기 묘지 있는 걸 누가 사서 저기다 뭘 지을 수도 없고 다들 안 사기 때문에 막 유찰은 되는데 그걸 사서 네. 나머지 형제 4명한테 판다.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저희 3명에서 가지고 있을 때 네. 제가 여기 지금 경매로 들어왔습니다. 네. 내 땅을 누가 어디를 쓸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민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뭐
금액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공동으로. 저는 이제 토지 지분권자로서 이분들에게 소송을 또 넣어서 저는 지분이 3분의 1밖에 없지만 네. 이 땅 전체를 경매로 매각시키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 결정해요? 아 여기는 해결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어쨌든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럼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현장 임자고 가셔야 되고 뭐 갔을 때 파묘가 된 곳이 없는지 파묘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묘가 이제 이장돼서 파여 있는 파묘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하나 가져온 사진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뭐지? 자 보시면은 왜냐면 이게 사도 봤을 이건- 때 지금 묘가 있었던 땅인데 지금 묘만 이 사람들 이장을 해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경매 받았을 때 묘지 연구자에게 팔 수가 없겠죠. 묘가 없으니까. 네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피하는 겁니다. 좋은 예시도 반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볼초가 되어 있고 깔끔하죠. 아, 관리 잘하는. 네, 저는 또 특별히 좀 팁이 있다면 네. 묘가 4기 정도 이상 말씀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묘가 4기면은 2집 정도 모이겠죠. 협상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팔기도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돈 좀 여유 좀 있게. 보통 그런 거죠. 2기면은 부모님 묘기 때문에 협상자가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촌, 친척 4기가 모이면은 협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팔기도 쉽겠죠. 이런 거는 뭐 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나 뭐 이런 거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떼보면 되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경매 사이트에서 등기를 보면은 뭐 성이 같은지 가족들을 다 유출한 다음 입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묘에도 등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있죠. 뭐 김땡땡, 김땡땡 이렇게 보고 우리가 소유자만. 네. 그분들 어디 사는지까지 나오니까 맞습니다. 아, 그거 보면 조금 힌트가 그렇죠. 되겠네. 네, 그리고 성이 같은지 뭐 돌림자를 쓴다든지 보면은 유추가 가능하겠죠. 한 묘 관련돼서 입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금 회수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저는 잔금 납부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매도까지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리네요? 그러면 처음에 얼마짜리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고 이렇게 좀 해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한 투자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꾸준히 계속 묘를 했었고요. 근데 네. 처음에는 묘를 한 건만 할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낙찰을 받고 이 땅을 되팔았을 때 제가 이 돈이 1,000만 원 됐습니다. 290만 원짜리가.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건 수를 뭐 2건, 3건 늘렸습니다. 6개월 하다 보니까 4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6개월 만에.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약간 상가, 월세 받는 로망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1억 원 이하 분리 상가를 또 샀습니다. 또 한 번 상가를 사보니까 이 생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불리면서 상가를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묘도 하고 상가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고 계신. 지금은 이제 사실 작은 상가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파이가 큰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지는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묘지 이거는 부동산 경기 안 타죠. 맞습니다. 경기와 무관하게 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협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없네. 그러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쏟아져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네.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가 필요 없다 보니까 내가 대출 부담이 없는 거죠. 묘는 대출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순수 낙찰 금액입니다. 싸니까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 대출도 안 나오고 네. 두 가지에 딱 적합한 게 묘네요. 네. 그 노하우가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묘지 보러 갈 때 서울, 경기도 근교만 간다라든지 나만의 어떤 그런 네. 노하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충청권의 물건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세종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예. 여기 오고 놀랬던 게 이제 충청도가 양반의 고장이라고 해서 몸에 화장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불 붙이는 걸 싫어하시는 거죠. 아, 또 그 지역적 특성이 맞습니다. 저도 있죠? 이제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네. 충청도고 이분들이 묘를 되게 선호하시는 겁니다.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까 요즘 뭐 수목장, 화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은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이제 묘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제 사진에도 몇몇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네. 딱 가서 보면 그냥 느낌이 와요?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 상태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 집을 갔을 때 네. 집이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묘도 네, 똑같은 겁니다. 저도 따라가 보면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한 데와 이라도. 아예 팽개쳐둔 데는 아. 아예 달라요. 되게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여름에는 이제 풀이 무성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 명절 전후로는 우리가 낙찰받아서 매도하기 쉬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이제 관리를 하냐 안 하냐가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또 명확히 우리가 드러나요. 낙찰을 받더라도 가족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협상하기 쉽겠죠. 이게 약간 계절성이 있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계절은 언제? 계절이 여름입니다.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인장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지 사이트 뭐 이런 것들 똑같이 이용하시는 거죠? 네,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라고 검색을 해요? 가격으로 검색하나요? 아니면 그냥 묘지 뭐 이렇게 검색? 묘지로 검색하면 사실 물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특수 검색에서 분묘기지권으로 체크를 해서 물건을 보는 편입니다. 분묘 기지권. 그게 뭔지 간단하게. 이게 분묘기지권은 네. 뭐 법원과 자산관리공사에서 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좀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검색하면 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경매지에서 네.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걸 낙찰받으면은 뭐 근저당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입자 현황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보잖아요. 묘에서는 그렇게 데이터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꼭 있는 게 있나요? 근데 묘의 경우에 반대로 보통 지부 물건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되게 소수입니다. 어. 권리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네. 사진상에 묘가 보이고 우리가 좋은 건지 좀 찾아야 되겠죠. 중요한 게 사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게. 다음에 등기를 봤을 때 가족 관계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가족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려서 쓰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이제 땅을 공동으로 매수해서 묘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손을 안 맞습니다. 대신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대충. 사진 보고도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네네. 야, 우리 담당 작가가 대단한 게 네. 직접 본인 선산 묘를 찍어서 보냈어요. 이제 사진만 보고 대략 경매가 가능한지. 네. 이게 위치는 군산, 인피면, 보성리래요.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낮은 상승성의 묘가 6개 있다. 그리고 근처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다. 이러면 땅값이 비싸지 않나?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선산이라고 하는데 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쓱 보기에도 너무 관리 너무 잘 돼 있어, 지금. 근데 난 비쌀 것 같아. 여기 뭐 고속도로도 옆에 있고. 네. 어떠세요? 딱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솔직히 낙찰 받고 쉽게 생긴 물건입니다. 낙찰받고 쉽게 네. 생긴 물건. 딱 전경도 되게 좋고 네. 묘의 기수도 제가 말씀 4개 이상이고 네. 실제로 제가 군산 물건들도 꽤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지분으로 나오면 보통 1,0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야, 일단 관리 잘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뭐 묘비 같은 것도 되게 맞습니다. 비싼 거 하나 큰 거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오래된 나무, 큰 나무가 하나 만약에 서 경매에 있고. 나오면 바로 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을 가서 그럼 주로 보는 건 네. 사진과 현재가 같은지 정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뭘 또 보세요? 맞습니다. 아까처럼 이거는 현황 사진이기 때문에 네. 갔을 때 그 이후로 방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경매가 나왔을 때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났을 때의 사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차가 보통 얼마나 돼요? 보통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정가가 예를 들어 평당 뭐 10만 원에 나왔다. 네. 근데 내가 낙찰은 보통 몇 % 정도? 그래도 저는 무조건 싸게 받으면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안 됐을 때 땅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죠. 예. 그걸 대비했을 때 무조건 가격이 유찰된 거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호하시는 유찰률이 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한 50% 정도. 50%. 밑으로 낙찰을 받는데 네.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시하는 금액은 네. 이분들께 이제 협상을 할 때 제시하는 금액은 뭘 기준으로 하세요? 뭐 공시가, 감정가라, 감정가. 네. 그러면 그 감정가를 먼저 제시를 하고 네. 이분들이 당연히 그 비싸요 그러면은 10만 원, 그럼 8만 원만 주세요. 이런 조금 식으로. 조율할 걸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협상을 하는 그 프로세스 같은 게 있으세요? 연락처를 알아내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이 오나요? 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지금 뭐 이렇게 내용 증명 받았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 약간 좀 뭔가 공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화가 나시는 분도 느껴지는데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억누르고 말씀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 화가 나지? 왜냐하면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본인 집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받아갈지 몰랐는 상황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그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렇게 협상한다면 만나요? 매도할 때 이제 법무사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법무사를 가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 등기를 가는데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중개가 필요 없죠. 등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법무사에 가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도 필요 없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물건을 경매지를 통해서 찾았어요. 네. 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임장을 가. 그렇죠. 임장 가서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입찰을 해요. 네. 입찰을 한 다음에 2주 이후에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내게 되면은 소유권 등기를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를 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제 움직이시는 게 1차 뭐예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등기부 등본에 네, 나와 있는 맞습니다. 대로 네. 내용 증명을 1차 발송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내용 증명을 두 번 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보냈는데도 안 온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유를 분할 소송을 들어가는 겁니다. 주소지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줍니다. 공유분할 소송이 맞습니다. 들어갔을 이 때 사람 주소를 찾아서 보정을 해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고 그럼 글로 보내면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전체 협상을 안 해. 몰라 나 그럼 몰라. 바빠 죽겠는데 알아서 해. 네. 소송을 걸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소송 간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을 가더라도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기일, 변론기일. 네. 조정기일은 법원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소송이 들어왔지만. 네, 맞습니다. 갔을 때 보통 어떤 걸 질문하냐면 이 상대방에게 제 지분을 살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법원에서 물어봤어요? 그때 가격적으로 좀 조율해 주기도 하고 이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격 조율은 어떻게 해줘요? 예를 들어 10만 원 받고 싶다라고 법원에다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보통 이분들이 이제 감정가를 먼저 기준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 가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값을 싸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조정기일에서 그렇게 되고 변론기일은 뭐예요? 변론 기일은 이제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부르는 겁니다. 뭐이 땅을 뭐 경매로 처분하라 판결을 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진짜 해결이 안 될 물건이겠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길어지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서로 답변서를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그냥 사는 게 나을 수도 그러게,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때 선임 비용 한 5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럴 바엔 차라리 사냥 나을 수도 있겠죠. 빌라 같은 거 경매 받았을 때는 그분들 이제 이사 가시라고 또 이렇게 뭐 이사 비용도 챙겨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건 뭐 그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간혹가다 어쨌든 좀 협상 저것이 수월하게 된 물건들은 갔을 때 이분들에게 법무사비 정도로 한 2~30만 정도를 빼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 30만 정도. 뭘 사가기도 좀 그렇다. 그래. 2~30만 원 정도를 어쨌든 이제 그 자리가 좋게 마무리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마무리를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묘지 경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좀 아, 그래요? 안 맞- 심약한 편이라서 갔다 오면 함께 기회 되면 임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됐어요. 함께 기회 되시면 임장. 아무튼 무섭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 이 묘지 경매를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 분명 흥미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만 가도 절반 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물건들을 좀 많이 보면은 안목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다 하신 다음 입찰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고와 함께 이렇게 묘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이제 좋은 계기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저도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AI 같아. 답변이 다 AI입니다. 이 사람은 저분 보니까. 당황할 만한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 빨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번에 같이 이제 함께 임장 가는 모습으로 난 안 간다니까 이 사람아. 아, 야 그림 되게 재밌겠다. 오늘 어쨌든 경매 노마드 도강민 대표와 함께 묘지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다양하네 경매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아마 경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중간중간 이게 나오실 때 이런 물건은 피하세요. 복잡한 권리 붙어 있는 거 뭐 이상한 뭐 분명히 특수 물건 이런 건 골치 아픕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특수 물건들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겨요. 순서가 우리가 경매 다룰 때 처음에 너무 굵직한 것부터 다뤘어. 좀 역순으로 보시면 차라리 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에서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네.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투자의 어떤 가치 그리고 그분의 노하우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투자고.